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막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좀 앞서가는 얘기, 4분기의 경기 전망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3분기 시즌, 어닝 시즌 시작이 됐는데 네. 벌써 4분기예요. 뭐 4분기 뭐 어떻습니까? 어떤 자료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흐름이 되겠는데요. 예. 산업연구원에서요, 지난 주말 4분기 제조업 경기조사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경기 실사지수, 즉 BSI를 갖고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BSI가 분기별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다시 한번 BSI 의미부터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BSI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전망 계획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경기에 대한 심리라든가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 형태, 그리고 뭐 설비 투자 어느 정도 했고 재고는 어떻게 될지 하면서 10개 이상의 다양한 지표를 갖고 참고하는 거 되겠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1920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영국 산업연합이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IFO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고요. 20세기 후반에서 프랑스라든가 캐나다 통계청 그리고 일본 은행 등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BSI 이런 걸 자주 말씀드려요.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자꾸 주식 투자자 그리고 증권회사 그런 관련 뉴스에서만 답을 찾는데 네. 그런 거는 너무 근시안적일 수 있겠고 오히려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객관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BSI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제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응답받은 거다 보니까 네. 전망에 대해서도 더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수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산업연구원에서 오늘 보여드릴 산업은행이니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전국경제연합회도 하고 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당연히 하겠고요. 상공회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그러면서 일단 대기업 위주도 있겠고요.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 자기네들 산하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하겠고요. 종합지수가 100이 넘으면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향후 한 달, 향후 3개월이 좋을 것이란 얘기하는 거고요. 네. 100보다 아래면 조금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0에서부터 200까지다. 그렇지만 뭐 160, 180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0 언저리에서 많으면 110, 아래는 80 몇 가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치를 토대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네, 거죠? 2018년 3분기의 주사는요. 지난 2018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요. 올해 3분기를 조사를 했고요. 국내 약 한 591개 업체, 제조업체들을 응답했는데요. 조사 항목은 말씀드렸던 약간 협회마다 약간 연구 기관마다 따르는데요. 산업하니까 당연히 산업별 시황, 개별 기업들의 경영 실적에서는 매출, 국내 시장 출하, 수출, 경상이익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경영 활동에서는 재고나 설비 투자, 설비 가동률, 고용 상황이 들어가고요. 외부 여건에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자금 사정, 제품 가격 등을 동원하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BSI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 주식에 늘 주식하시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경기랑 상관없이 진짜 주가 올라가면 좋은 것 같고 그 산업이 그쵸. 떨어지면 이 산업이 큰일 날 것 같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셨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앞에 서론이 길어지긴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지수가 이번에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정리해드리면 3분기 시황은요. 전체적으로 96, 매출은 99가 나왔었는데요. 네. 4분기에는 시황이 92, 전체적인 산업의 시황입니다. 92, 그러니까 마켓 아웃룩, 전체적인 그림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은 95니까 전분기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안 좋았지만 4분기 더 안 좋아졌다 얘기하겠고요.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것인데요. 제조업 전체의 주요 항목별 BSI가 되겠는데 이게 네. 좀 잘 설명드리면 아래에 써 있는 거 시황, 매출액, 국내 시장 출하, 수출, 설비 투자, 고용, 경상이익, 자금 시장 이런 거 사성 이런 데인데요. 여기 아래에 나오는 건 이게 이번 숫자가 되겠고요. 네. 이게 동그란 점들 있죠. 똑똑똑 네. 치키는 것이 지난번입니다. 3분기. 그러니까 3분기보다 대부분 아래 떨어져 있고요. 딱 그러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이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지난번보다 내려가 있는 그런 정도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산업별로 좀 한번 따져볼게요. 예. 산업별로 보면 이번에도 아쉽지만 반도체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아래쪽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분기는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이 하락세였는데요. 4분기에는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이 100 이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운송 장비까지 포함해서 운송 장비 2개를 제외하고는 내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운송 장비라는 것이 이런 조선 쪽 이런 쪽에 좀 해당되겠는데요. 그리고 기계 장비라든가 전기 기계 매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네.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반도체는 지난번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네. 여기인가요? 저쪽. 네, 요 딱이 돼요. 여기가 100에서 111로 또 올라갔잖아요. 105에서 네. 111로 올라갔는데요. 나머지는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뚝뚝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네요. 조선이나 이쪽이 약간 지난번보다 약간 뭐 좋아지는 그 정도 그러지만 대부분이 동그란 점보다 아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 가끔씩 BSI 얘기해 주시면서 기상도 지금 나오네요. 기상도죠.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뭐 앞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게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철강, 화학, 전기기계, 정밀기계, 섬유, 비공정 광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하는 것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쨍쨍 햇빛 내지는 구름이 있더라도 약간 햇빛이 있는 거 쨍쨍은 하나도 없네요. 쨍쨍은 그냥 다 구름. 넌이죠. 전혀 네. 없는데요. 반도체가 전부 다 여기에서 최소한 설비 투자는 약간 구름이야. 그러니까 설비 투자 구름이라는 것은 향후에 대해서 약간 퀘션 마크 있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조금 보시면 비 있는 것지 비. 완전 우산 쓰고 있는 우산 것들. 쓰고 있는 기계 거예요, 장비라든가요. 전기기계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은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가 가끔 그 햇빛이 보이죠? 수출. 여기에서 예. 가끔 있네요. 수출, 설비 투자 고용인데요. 수출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주해 갖고 수출했다 좀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약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구름이 있는 햇빛조차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저 밑에 비금속 광물이 제일 아래 있지만 비금속 광물에 관련된 주식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겠고요. 자동차도 계속 구름이 쨍쨍쨍쨍 쭉쭉쭉쭉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 전체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것만 보면 뭐 주식은 뭐 전혀 상관없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네. 사업이 별로 안 된다. 사업 되는 분들이 지금 반도체 쪽 왜는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지금. 네. 물론 반도체 내년 이후에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4분기까지만 보면 지금 반도체 외에는 별로 지금 좋은 게 볼수 없다. 요즘 조선주가 좀 살아있는데 조선주도 약간 또 뭐 햇빛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외부의 BSI 얘기해갖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3분기, 4분기에 대한 주가 차원에서 좀 보겠는데요. 예. 이거는 전체적인 신한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한에서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증권사의 컨센서스 모아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신한증권권이 했다는 건 다시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보면 제 위에 거보다 제 왼쪽 있죠. 위에 왼쪽 거는요. 국내 기업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순이익의 2018년 컨센서스가 최근까지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게요.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른쪽 위에 거는 뭐냐면 네.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대비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다. 이익 다 전망이 마이너스라는 내려가고 거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아래 두 개는 3분기와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내려가고 있고 4분기도 내려가고 있죠. 어느 하나 플러스는 한 개씩 없어요. 지금 플러스. 잠깐 여기 잠깐 요 정도 잠깐 플러스 나서 좀 계속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제가 좀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을 펀더멘탈에 근거한 대응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센서스의 변화의 특징을 제가 섹터별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올라가는 것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되겠는데요. 네. 상향되는 거 맞습니다. 상향은 에너지가 상향되는데요. 에너지 상향은 진짜 돈도 벌면서 에너지가 상향되는 거가 되겠고요. 요즘 조선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조선주랑 디스플레이가 이게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거는 적자의 축소입니다. 네. 적자의 축소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화장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향되고 있습니다. 하향되고 있고요. 은행이나 통신은 유지의 정도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컨센서스는 4분기는 하향이에요.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딱 보면 에너지는 지금 뭐 이익도 나면서 올라가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은행이나 통신도 지금 상승하지는 않지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통신 이것들은 특징이 은행 통신은 배당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보면. 네. 이건 뭐 사상 최대는 하지만 4분기는 지금
3분기보다 좀 안 좋게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반도체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대한민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매수를 갖고 있지만 이 전망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들과 함께 최근에 업종별로 그 주가 흐름들 보면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역시 앞으로의 투자 전망이나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이 표는 머리에 새겨 두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시 50분, 머리 아픈 종목 고민을 해결하세요. 종목 상담 주챔콜 12시 40분, 시청자와 함께 매수 매도하는 실점남의 박민영의 스타겟 솔루션. 1시 10분, 영원한 투자 멘토 오마이스타.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게 해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까지 든든한 머니투데이 방송과 소통하며 성공 투자하세요.